여러분,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 중에 제일 아까우면서도 막상 해지하자니 불안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보험료입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까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만 수천만 원을 냈는데 정작 병원비로 돌려받은 건 몇 푼 안 되네.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험 가입하고 딱 한 달 만에 큰 병에 걸려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갑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울 강남 테헤랄로, 광화문 내거리에 가보세요.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들은 죄다 보험회사 건물입니다. 심지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의 큰형님으로 불리기도 하죠. 도대체 이 아이러니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비를 다 내주고 사고 나면 보상금도 퍼주는 저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남기고 저 거대한 빌딩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아니요. 그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하고 수학적이며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보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보험회사의 비밀 금고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설계사 이모님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떼돈을 버는 3가지 핵심 원리, 일명 보험업의 3대 이익원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보험 증권을 다시 꺼내서 꼼꼼히 읽어보게 되실 겁니다. 자,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첫 번째 비밀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리, 바로 확률 게임과 사차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회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암에 걸릴지, 누가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40대 남성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올해 암에 걸릴지, 몇 명이 사망할지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전을 10만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50%에 수렴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위험률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마법을 부립니다.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보험료를 아주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40대 남성 1000명을 모았습니다. 통계를 보니 이 중에서 1년 안에 한 명이 사망할 확률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0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거두면 딱 1억 원이 모여서 보험금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10만 원을 걷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12만 원, 13만 원을 걷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 즉 예상했던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가 적어서 남는 돈을 바로 사차익이라고 합니다. 에이, 겨우 그 정도 차액으로 돈을 번다고?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입자가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보험회사는 전 국민의 생명표와 질병 통계를 쥐고 절대로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구간에서 보험료를 세팅합니다. 마치 카지노와 같습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손님이 가끔 나오죠. 카지노는 그 돈을 기꺼이 줍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대다수의 손님은 돈을 잃게 설계되어 있고 결국 판을 운영하는 카지노는 무조건 돈을 따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험금을 타가는 건 잭팟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판도는 언제나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 확률 계산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고 담배 피우는지, 술 마시는지 확인해서 위험한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왕창 올리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수는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보험업의 본질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철저하게 계산된 수학 게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보험회사가 단순히 보험료 받아서 남는 돈으로만 먹고 살까요? 아닙니다. 그건 푼돈입니다. 진짜 큰 돈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자산운용을 통한 이차익입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권의 현금 부자, 슈퍼갑입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 당장 보험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특히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건 10년, 20년, 아니 50년 뒤에나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막대한 현금은 누구 손에 있나요? 바로 보험회사 손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굴립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안전하게 굴립니다. 국채를 사고, 회사채를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주식을 삽니다. 서울 시내 랜드마크 빌딩들, 해외의 고급 호텔들, 알고 보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이차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보험 상품을 팔 때 약속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걸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연 2% 이자는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 돈을 굴려서 연 4%의 수익을 냈다면 그 2%의 차이, 그 막대한 마진을 보험회사가 꿀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차익입니다. 보험회사의 자산 규모는 수백조 원 단위입니다. 여기서 1%만 수익을 더 내도 조 단위의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본업인 보험 영업보다 투자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자산운용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보험회사가 투자를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약속한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2차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험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90년대에 연 7%, 8%짜리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보험사들이 지금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속한 돈은 줘야 하는데 굴려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보험사들이 이제 확정금리 안 줍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액보험 하세요라고 떠미는 겁니다. 투자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기겠다는 속셈이죠. 결국 보험회사는 거대한 투자회사입니다. 우리의 보험료는 그들의 투자 종잣돈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사고가 안 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아주 좋은 대출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업비에서 나오는 비차익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님이 가져온 두꺼운 약관 다 읽어보시나요? 아마 깨알 같은 글씨라 안 읽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 10만 원이 온전히 나를 위해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이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먼저 떼입니다. 이 사업비가 뭐냐? 설계사 수당, 광고비, 직원 월급, 건물 임대료, 전산 운영비.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내지만 사실은 첫 달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만들 때 이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합니다. 이 상품 하나 유지하는데 10,000원 정도 들겠지? 라고 예상해 놓고 실제로는 고객에게 15,000원을 사업비로 걷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아껴서 10,000원만 쓰면 나머지 5,000원은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비차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립니다라는 TV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수만 명의 설계사 조직 운영비.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보험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해지 환급금을 보면 이 사업비의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1년, 2년 뒤에 해지하면
원금의 반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태반이죠. 고객님들이 도둑놈들아, 내 돈 다 어디 갔어? 라고 화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그 돈을 사업비로 다 썼거든요. 설계사 수당으로 나갔고 광고비로 태웠습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하길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초반에 다 떼어갔고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 책임은 사라지니까요. 이 비차익 구조 때문에 보험회사는 끊임없이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 가입자보다는 신규 가입자가 내는 사업비가 훨씬 달콤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통계와 확률을 이용해 남겨먹는 사차익. 둘째, 우리의 돈을 굴려서 투자 수익을 챙기는 이차익. 셋째, 넉넉한 사업비를 떼고 아껴 써서 남기는 비차익. 어떠신가요? 이제 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어려울 때 돕는 상부상조의 개념으로만 보이시나요? 물론 보험은 필요합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라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험회사의 이 수익 구조를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암 걸리면 집안 망한다.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짐 된다라는 공포. 마케팅 뒤에는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을 투자나 저축수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축은 은행에서 하고 투자는 증권사에서 하세요. 보험은 오로지 보장을 위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게 정답입니다. 과도한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걸 드시고 따로 비상금을 모아두는 게 최고의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만든 확률 게임의 판 위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그것은 보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